이번 시간에는 주기율표와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주기율표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도록 원소를 배열한 표입니다. 최초의 주기율표는 1869년 러시아의 과학자 멘델레예프가 제안한 것으로 이후 주기율표는 여러 과학자들의 새로운 발견으로 수정되어 왔습니다.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뜻하고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뜻합니다. 다음은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주기성입니다. 보어 원자 모형에 따른 2, 3주기 원소의 바닥 상태 전자 빛을 나타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 배치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한 개씩 많아지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이 한 개씩 많아지는 주기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어 원자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를 이용하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예측할 수 있는데 주기율표에서 주기성을 나타내는 원소의 성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유핵전화입니다. 유핵전화는 전자가 실제 느끼는 핵전화로 주전자 원자에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과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른 전자의 가려먹기 효과 때문에 양전자 수에 따른 핵전화보다 작은 핵전화를 느낍니다. 주기성을 보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양전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핵전화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를 보시면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요약 전화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 반지름입니다. 원자 반지름은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두 원자의 간 거리의 2분의 1로 정의합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같지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혈 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전자들이 원자핵 쪽으로 강하게 끌리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많아져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 전화도 커집니다. 하지만 전자 껍질 수가 많아져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율표의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고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집니다. 그러면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이온이 될 때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변할까요? 해당 그림은 나트륨 원자와 플로린 원자가 각각 이온이 될 때 반지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금속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모두 잃어 전자 껍질 수가 적어지므로 양이온의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비금속 원자가 음이온이 될 때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수가 많아져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지므로 음이온의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큽니다. 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양이온이나 음이온의 반지름이 작아지는데 이는 원자 반지름에서와 같이 유혈전화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같은 줄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수가 많아지므로 이온 반지름이 커집니다. 다음은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원자에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므로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자각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원자과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할수록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려우므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 전화가 커져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해지므로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커집니다. 같은 줄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많아져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지므로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작아집니다. 다음은 순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가전자 원자에서 전자를 2개 이상 떼어낼 경우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1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제1차, 제2차 이온화 에너지를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온화가 진행될수록 원자과 전자 사이의 반발력은 감소하고 원자핵과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은 증가하므로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자과 전자 수가 n개일 때 E의 n 플러스 1은 E의 n에 비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의 전기 분해 실험에 대해 살펴봅시다. 18세기 이전까지 과학자들은 대부분 물을 원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성분 원소로 분해될 수 있는 화합물이라는 것을 최초로 밝힌 사람은 프랑스의 과학자 라부아지에입니다. 라부아지에는 가열한 주열철관의 한쪽 끝에 물을 붓고 반대쪽으로 진하게 하여 수소기체를 넣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순수한 물을 전기 분해하고 물을 형성하는 화학 결합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실험 목적은 물 전기분해 실험을 통해 물을 형성하는 화학 결합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실험 도구는 점과 같고 시약도, 물, 황산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이때 황산 나트륨은 전해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험 과정과 실험시 주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실험 결과와 결론 도출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결과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 빨대에서 발생한 기체는 H2, 플러스 극에 연결한 빨대에서 생성된 기체는 O2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의 부피비는 2대 1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류소에 항산 나트륨을 녹인 이유는 증류소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기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 전해질을 녹여 전기 분해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실험 결과를 근거로 물이 전기 분해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보면 EH2O는 EH2 플러스 O2입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화학 결합은 전기적 일령을 통해 형성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